보천보 전작단의 유명한 가수였던 현송월 가수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이 기회에 유명한 현송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이건 100% 짠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짠 건데. 어서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진짜 저 처음 봤어요. 임신한 모습. 그래서 이게 현성월인지 알았지. 이때 현성월이라는 여자 나왔지. 날 보고 춤 맞춰려래요. 현성월이 딱 나왔을 때 목소리로 먼저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북한 내부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체 창법이라 해가지고 막 앵앵거리고 막 뭔가 그 간드러지고 이런 목소리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허스키하고 좀 뭔가 남성적인 어떤 그런 중저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봤었어요. 확실히 풍이 달랐어요. 주제창법이 뭐예요? 주세창법 누가 하나 더 예 좀 불러주세요. 예,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왔을 때 제일 좋아했던 목소리가 백두산 멀리 이렇게 부르는 그냥 잘 부르는 노래잖아. 다 동그란 소리를 내요. 파란 노란 나의 가곡처럼. 조개 이렇게, 예, 그렇게 가곡처럼 불러요. 예, 예. 주체창법은 존엄성있게 배꼽에 뭐 단열에 힘을 주고 여기서부터 뽑아서 송대를 눌고서 입을 벌려서 나간다. 공명시키고 자, 찬성가 부르는 거랑 어쨌든 맞아, 교회 어쨌든 가면. 현송월은요 객석에서 애드립으로 올라올 때 그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게 임신해서 본인이 나 막달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저 홀몸이 아니라 그 산원에 인차 가야 할 몸이랍니다. 그 두 목소리가 합쳐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나갔습니다. 그게 북한 사회에서 가능해요? 그 애드립으로 한다는 게 공연을? 아니요. 90년이 처음이더라고요. 기존에는 방송원 사회자 MC라고 하는 뭐 방송원부터 시작해서 다 눈에 따라서 너는 나가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한다. 이거 다 암송해야 돼요. 근데 저게 충격이었거든요.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확 받아들이는 게 재미도 있고 아이고 가수로서 배도 뚱뚱한 사람까지 나와서 기대감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 저는 방금 포인트를 봤는데 현송월이 아까 우리 선전선동에 있어서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괴벨스에 견줄 만한 역량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들 많이 했잖아요. 선전선동에 탁월한 현송월이 본인의 데뷔 무대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기가 좀 본인이 짰을 수도 있겠다는 그걸 누가 기획해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너무 이제 이해가 돼. 이해가 되고 맞아 너무 정합성 있는 얘기야 하면서도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노래를 잘하는데 정계 진출을 해? 왜 안 돼, 왜? 왜 노래 잘한다고 그게 정치적인 능력이나 자기가 쌓아올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노래 잘한다고 정치한다고? 대중의 인지도. 노래도 못하는데 정치인 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훈이 형 오늘 엄청 혹했어. 엄청 혹했어, 저 형. 허지웅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빠지는 거 오랜만에 봐요. 네. 자, 김정은이 정권을 잡자마자 뭔가 우연한 듯하게 등장하는 현송월. 하지만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크릿 코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 애정 결핍. 야, 세다.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애정이 주어지지 않아서 애정 결핍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애정에 대한 요구치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정 결핍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일종의 팬덤을 만들고 싶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대중과의 관계에서도 있지만 일대일에서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감정을 주고받고 공감을 준다는 거를 다 애정이라는 형태로 놓게 되면은 그 애정을 계속 주는 사람은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위로 대상이 되어버려요. 어떤 의미에서 현성월이 그런 역할을 갖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이제 추정해 보게 되는 거예요. 현송월이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했을 수 있다. 네. 아.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커다란 또 권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김정은의 엄마 거영이
씨와 현성월 씨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음악을 전공했죠. 김정은의 어머니 거영희 씨는 만수대 수단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했고 현성월 씨는 가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모도 닮아 있어요. 진짜 닮았다. 닮았다. 제가 생각했을 때 리설주는 약간 품어주고 싶은 동생 이미지고 이 두 분은 안기고 싶다. 안기고 싶다. 안기고 싶은 이미지. 엄마가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아 진짜 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싱가포르에서 확인이 됐네요. 밤에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서 사람들이 사진 찍어주고 막 해주니까 그걸 굉장히 즐겼던 김정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측은해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줄 다른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주체라는 말을 쓴다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 느낌엔 전혀 주체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우리나라의 모 동년배 정치인이 그런 말 했다고 하죠. 직접 만나면은 너 정말 행복하냐?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다. 현성월과의 이 인연은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오래전 스위스 유학 그 이후로 또 거슬러 온다. 그래요.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4년간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 고용희가 아파서 아들의 유학기를 동행하지 못해요. 10대 티네이저 김정은은 어린 시절에 엄마랑 떨어지는 생이별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김정은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요. 2000년대. 근데 애석하게 엄마 고용희가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떠나요. 그러니까 다시 아들과 엇갈린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엄마랑 재회하지 못하고 2004년 8월 심장마비로 고용희가 치료 중에 사망을 해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타지에서 아들 김정은은 엄마의 임종도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고영희에 대한 김정은의 특유의 어떤 미안함과 애틋한 일종의 원망감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현성월과 고영희가 같진 않거든요, 전혀. 네. 그 애정걸핏 현성으로 갔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은 좀 많이 나는 지금까지도 이성이라고 끈을 안 놓고 있다가 지금 왔어. 왜요? 의성이 그러니까 둘이 여자? 약간 썸 핑크핑크라고 생각을 하다가 김진의 분석을 들으니까 아 여인에게만 들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냥 진짜 친구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당국이 그렇게 팠는데 뭐가 안 나왔다라는 거는 북한 정보당국이 엄청 싸매고 잘 감추고 있다가 아니라 없다. 뭐가 없을 수 있어. 뭐가 맞아. 너무 없다. 예. 자 권력 앞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권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저는 이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역할 분담을 해서 대외 정책 같은 것을 계속해서 맡아 나갔고 그리고 김정은의 주변에서 김정은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현성월이 한다면 이 역학 관계를 당장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 근데 그중에 누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해서 이 균형을 깬다고 하면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칼을 빼들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나 잠깐 말씀드리면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 애나 파인필드가 뭐라고 썼냐면 김여정 표현을 쓰면서 김정은의 마지막 비밀병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혈육인 김여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비밀 병기로 놔둘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더군요. 혈육을 남길 것이다. 그렇죠, 네. 어쨌든요 우리가 막 성향 분석하고 지금 막 인품 보고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둘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주목하는 것도 북한이 주목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차기 권력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 권력을 잡는 세력이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질 텐데 그때 김여정이 지금처럼 강경 행동을 한다면 남북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남북 관계는 굉장히 따뜻한 훈풍을 남북 미 상호가 도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게 어떤 권력 교체가 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은 지금처럼 독설가의 차가운 김여정이 아니라 다소 과거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따뜻한 김여정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얘기. 그렇다면
김여정의 그 같은 변신 속에서 현송월이 우리가 지난번에 삼주연 악단을 끌고 내렸던 것처럼 비슷한 규모로 우리나라를 찾을 일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봐서는 지금 뭐 김여정이나 현송월이나 거기 더해가지고 뭐 이제 아내까지 이설주까지 지금 이 관계가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게 닫힌 사회고 독재 사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쪽에 과도한 힘이 실리거나 아니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저는 이게 심각하게 위험 요소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